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것 CBS 아카데미 숲 한영선 약사의 돌시건강학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건강하게 지내셨나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한영선 약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세포. 그 세포에서는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죠. 60조. 예, 네, 60조인데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60조의 공장. 예, 60조의 공장이 과연 전부 다 멈추지 않고 풀가동은 하고 있는가. 예, 만약에 멈추고 있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멈추는 공장이 나타나고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포들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아주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거듭 태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예. 건강한 세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부터 좀 알아보는 순번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네. 우리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만드셨는지 우리 그거 한번 살펴보자. 네.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었나요, 그러면? 아멘. 네. 제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이 세상 생명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빛이었어요. 예. 그렇다면 이 햇빛이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그 어떤 지구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햇빛이야말로 바로 우리 세포를 살리고 우리 몸의 건강을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햇빛.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햇빛이었듯이 이 햇빛이 없이는 지구상에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다. 예, 그렇다 그런다면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회복하려고 할 때 무엇이 좋으냐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햇빛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햇빛을 정말 많이 먹어야 돼. 예, 햇빛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건강비법 1번째입니다. 햇빛을 쬐라. 네. 그래서 저도 감기가 걸리면 네. 정말로 저는 햇빛을 이렇게 해서 입을 벌리고 이렇게 두고 예, 예. 한 5분 동안 있거든요. 네. 그럼 감기 낫는 게 굉장히 빨라져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햇빛은 우리가 햇볕을 받게 치우십니다. 되면, 네, 예, 햇빛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어떠한 환자들이든 아니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햇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일광욕이죠. 예. 예, 일광욕을 하는 건데 햇빛에 나가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약 30분. 30분. 네, 그리고 지금처럼 아주 좋은 계절이죠. 봄과 가을 같은 경우는 한 20분. 그다음에 여름에 태양열이 많을 때는, 태양빛이 많을 때는 한 10분 정도. 예, 이런 정도의 햇볕에 우리 피부를 노출시키게 되면 우리는 햇빛으로부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기해요. 네, 그래서 햇빛은 원래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피부 밑에 있는 기저층을 자극을 하고 거기서 자극을 받았는 그 세포가 움직여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왔다고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소장한테 연락해서 지금부터 네가 흡수에 들어가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라고 또 명령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을 받아가지고 갑상선한테 연락을 해서 결국은 비타민 D3를 만들어서 예, 우리 몸 안에 드디어 뭐가 생기느냐, 이 햇빛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생기가 우리 몸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던 반드시
정말로 걸을 수 없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쬐고 햇빛을 만나게 되면 자신감이 회복되고 예, 그리고 몸 안에서 이런 기운이 이렇게 생겨나기 때문에 일단 건강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이다. 햇빛. 네. 그래서 제가 광치료도 이제 있잖아요. 그 영유아들은 햇빛을 많이 쬐면 아이들이 비타민 D가 풍부해져서 뼈가 튼튼해진다. 네. 그 두 번째는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햇빛을 쬐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네. 세 번째는 햇볕을 쬐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가르치고 있는데 아, 네. 맞나요? 네. 이 박사님은 정말 척척 박사님. 불안합니다. 다음에 무슨 말씀할지. 정말 척척 박사님이세요. 예, 설마 바뀌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햇빛을 이렇게 직접 만났는데, 예. 만났는데 생기가 생기고 몸이 따뜻해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고 이 피가 생기고 배가 불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우리 등만 따숩다고 배 불러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배가 부른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는 것도 어떤 걸 먹느냐면 태양의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고 있는 것을 먹어서 다른 형태의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예. 자연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한테는 태양빛으로부터 피를 만드는 능력은 안 주셨어요. 그 대신에 식물과 과일과 여러 가지 먹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다른 형태로 태양 에너지를 저장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서 저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식물에서 저장하고 있는 그 저장 장소를 우리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디다 저장을 할까요? 신이. 네, 틀리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엽록소? 아, 네. 아주 정확합니다. 맞아요? 네. 네, 상당히 수준 있으신 거예요. 네.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을 넘었습니다. 아니요, 대단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엽록소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엽록소의 색깔은 그래서 사람 피와는 다르게 무슨 색깔이냐면 푸른색이죠. 예, 녹색이죠. 네, 녹색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위급할 때, 사람이 가장 위급할 때 어디를 찾죠? 여기 갑자기 실내에 불이 났다. 비상구. 찾아가죠? 비상구를 찾아갑니다. 비상구. 예. 비상구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초록색. 초록색. 네, 왜 초록색으로 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띄는 색깔이 녹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잘 띄는 색깔이. 예, 가장 위급한 상황에 모였을 때 눈에 들어오는 색깔은 녹색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비상구의 색깔이 녹색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돈도 10,000원짜리 약간 녹색. 잘 보이라고. 잘 보이라고. 그래서 이 초록색이 갖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급할 때 많은 엽록소를 다시 이야기하면 식물이 저장한 다른 형태의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야지 된다. 네, 그러면 이 엽록소를 제가 그림을 한번 살짝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예. 살짝 그리시는데도 피카소 수준. 우리 사람의 피는 이 Fe 하면 이게 철분입니다. 그렇죠. 네. 철분 바깥에 이렇게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 갖고요. 달라붙어 있어 갖고 이 헤모글로빈이
이 산소를 실어 날르는 거예요. 네. 예, 여기다가 산소를 이렇게 실어서 우리 몸 구석구석 날려주면서 가서 날려주고 또 요 자리를 바꿔치기 해서 우리 몸의 바깥으로 버려야 될 CO2로 얘가 교환이 돼서 우리 폐에 와서 바깥으로 버려주고 요 일을 누가 하는 거냐면 피가 하는 겁니다. 피. 예. 그 피의 핵심 성분이 이 철분입니다. 그런데 엽록소의 구조를 보면요. 요 안에 딱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으로 바뀌고 이 바깥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해먹어요. 예.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 거의 90% 이상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엽록소를 먹어서 이 엽록소가 깨져서 쪼개져서 요 자리에 누가요? 철분이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피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엽록소가 갖고 있는 기능 첫 번째, 예,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든다. 예, 조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받게 되면 예, 우리가 일광욕을 하게 되면 몸 안에 따뜻한 기운, 생기가 생겨나고 예, 식물을 저장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예, 엽록소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피가 생겨나서 생혈. 예, 그래서 드디어 사람의 생명이 탄생되게 되는 거다. 와. 상추를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상추에 있는 좋은 태양 에너지를 내 걸로 만들고 싶어요. 온전히 흡수하고 네, 싶다. 온전히 흡수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추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상추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예. 상추를 그냥 이렇게 해서 막 먹었습니다. 20%도 내 거가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이 상추가 갖고 있는 엽록소를 분해하고 쪼갤 줄 아는 능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그 능력자는 누굴까요? 식초. 네. 틀렸군요.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식초, 된장, 간장, 예, 이런 한 발효, 예, 발효. 이미 식물을 깨트려 봤던 손수권자들. 예, 얘네들의 고추장도요? 고추장. 예, 고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래서 이 중에 발효된. 가장 힘이 센 애가 식초. 예, 그리고 이제 된장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상추쌈 한 장을 탁 손에 올려놓고 여기다가 된장을 올려놓습니다. 예, 된장을 올려놓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아까 맨 상추를 입에다 깨물어 먹었던 것보다 흡수율이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어요. 더 높아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다고 해서 옛 것이 완벽하게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일부 성분은 또 아직 흡수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용성, 식물성 기름이 필요한 거죠. 누가 있을까요? 식물성 기름. 기름이 잘잘 흐르는 참기름. 상추에다 된장 하나 탁 된장 올려놓고, 탁 그 다음에 올려놓고 위에 뭐 올려놓을까요? 삼겹살. 삼겹살. 예, 요에 기름이 잘잘 흐르게 아주 맛있게 만들어 놓은 밥을 한 숟갈 탁 올려놓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하얀 쌀 밥을 딱 해서 상추쌈을 딱 싸갖고 요렇게 해서 먹게 되면 예. 예, 상추 맨 걸로 그냥 먹은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상추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예, 재밌죠? 예.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된장밥. 상추만 먹고 싶었을 뿐인데 이 상추를 잘 흡수하기 위해서 된장이랑 밥을 다 먹어야 되네요. 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흡수가 돼서 갖고 들어왔는데, 들어와갖고 우리 몸에 흡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집을 지으려고 벽돌도 갖다 놓고, 목재도 갖다 놓고, 철근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놨는데, 집이 지어지나요? 그 짓는 사람이.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목수가 있고, 일꾼이 있어야 되듯이 얘네들이 우리 몸속에 흡수가 돼서 이렇게 잘 들어와도 최종적으로 이것이 우리 몸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쓰게끔 만들어주는 일꾼이 필요한데 예. 그 일꾼은 우리 미네랄, 앞으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이 미네랄, 미네랄. 예, 우리 60조의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일꾼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의 해조류. 해조류. 예, 그래서 옆에다가
미역국 한 그릇을 떠놓고 예. 먹어가면서 상추 다시마든가. 쌈을 드시거나 그다음에 이 바지락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고 끓였는 된장국을 옆에다 놓고 드시거나 네. 맛있겠네요. 아니 너무 신기한 게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랬네요. 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추를 완벽하게 맛있게 먹는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예, 예. 이게 완벽하게 내 걸로 됐을까? 또 안 되는 거야. 네. 아직도. 또 안 되는 거야. 딱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 또 한가운데. 뭐지? 예, 뭐냐면 예. 이 상추를 이렇게 해서 먹게 되면 내 몸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엄마예요. 아내, 엄마. 예, 아내, 엄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예, 이렇게 해서 용서하는 마음, 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음식을 드시게 되면 완벽하게 엽록소를 내 것으로 바꾸고 그것이 바로 약의 수준으로 바뀌고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마음이 되겠습니다. 중요하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점차적으로 세포의 세계로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봅니다. 네. 예. 무서워요. 네, 또 전쟁 점점- 나올까봐. 아니요, 이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이제는 평화를 찾아서. 평화를 추구하니까 이제 그 세포의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 세포가요. 저희가 오래전에 공부를 할 때 세포를 공부를 하면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포를 하나 그려놓고 이 안에 여기에 뭐 이렇게 놓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여기에 무슨 뭐 세포체가 있고 뭐 리소자임이 있고 뭐 이래가면서 이 안에 있는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이렇게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 세포 바깥에 엄청나게 이 밤송이 모양으로 아주 가나다란 이 선모가 엄청난 선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모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 선모 끝에 요 달려있는 요 센서가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얘네가 감지를 합니다. 얘네가 감지를 해서 여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을 것인가를 얘네들이 다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것을 우리 장 안에서도 내 몸속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한다고 그랬었죠, 지난주에. 그런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온 음식물도 각 세포 단위에서 이러한 것들을 검문 검색을 하고 이게 적군일 것이냐 아군일 것이냐. 예, 이거를 여기서 검문 검색을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하느냐 하면 발끝에서 일어난 일을 머리끝에서도 알아야 되고 손끝에서 일어난 일을 뭐 다른 곳에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을 서로 교통, 서로 연락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원활하게 하면서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을 살려나가고 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자꾸 고장이 납니다. 예, 고장이 나니까 무슨 결과가 오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적군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 아무도 몰라. 여기에 이렇게 무서운 박테리아가 돌아다녀도 박테리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정보가 없습니다. 예, 정보가 없고 얘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이 사라져가고 없으니까. 예. 그래서 사라져가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불임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맞아요. 있는데요. 불임 부부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자가 찾아왔는데 난자가 몰라. 그러니까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예, 왔는지도 모르고. 예, 이런 식으로 세포 단위에서 고장이 났는 이런 질환들이 많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많은 종류의 암들이 그렇습니다. 예, 암이 걸려도 이 백혈구가 가서 공격을 해줘야지 되는데 백혈구의 바깥의 세포에 세포막이 이 센서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사라져 버려서 이게 암덩어리인지 적군인지 이거를 몰라버리니까 결국은 자기네 나름대로 이게 성장을 그냥 해서 우리 몸에 질병으로 성장을 한다. 그래서 이 세포 단위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예.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숙제가 된다. 정말 궁금해요. 네. 너무 어려운 숙제를 또 내주시네요. 그러나 그 이 숙제를.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먹거리 속에 그것을 담궈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 가지 음식 안에 이런 모든 세포를 건질 수 있는 재료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양소 중에 우리 설탕 하는 거 있죠, 설탕. 예. 네. 설탕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설탕의 당입니다. 당인데 그 당이 한 개가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조합해서 모인 당을 우리가 복합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8가지의 복합당의 조율의 만남의 순번에 따라서 이 센서가 건강해지기도 하고 건강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요 조합이 요렇게 된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요렇게 되는데 여기는 요렇게 된 애가 붙어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순번이 만약에 바뀌었다 이러면 요거를 보고 혈액형이 A형, 혈액형이 B형, 혈액형이 O형, 혈액형이 AB형 이것도 전부 다 요걸로 구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이 8가지 이것을 우리가 복합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당은 당인데 정말 좋은 당이죠. 예, 우리 이 몸을 세포를 살려내는 이 당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에 너무나 부족하게 들어있다. 부족하다. 네,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뭐 여기에는 더더군다나 없죠. 없겠죠. 예. 근데 그 주님이 8가지의 복합당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그리고서 이것만 먹으면 너희 세포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한 군데다 전부 집약적으로 모아놓으신 그런 것이 있는데 혹시 어디다가 숨겨 놓으셨을까요? 어디다가 완벽하게 한 곳에다 만들어 주셨을까 이거예요. 많은 식물이라든가 태양 에너지를 받고서 자라나고 있는 식물 속에는 8가지는 다는 아니더라도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합은 돼 있지만 우리 세포를 살려내는데 필요한 완전 조건을 갖고 있는 식품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단 한 곳에는 그것을 다 몰아서 넣어주셨어요. 예. 배식당. 네, 딱 한 군데 숨겨놓으신 것이 어디냐면 예. 엄마의 모유입니다. 아, 소름 돋았어. 네, 예. 정말 놀라우시잖아요. 그죠? 예. 정말. 그래서 이 미생물을 어머님한테 전수받을 때 과정도 그렇고,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세포가 건강하게 지켜나갈 때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여야지 되고, 그 다음에 정상 분만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모유 수유를 해서 건강한 세포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정상 분만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우유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 어려서부터 세포가 이미 건강하지 못하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정말 그래서 내추럴하게. 네, 예, 그것이 우리 세포 건강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이야기를 하고 음식을 갖고 건강 이야기를 하다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의 그 창조 이거는 우연일 수가 없다. 맞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곳곳에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갖다 놓으셨는지 정말 어떤 표현으로 감탄 이런 느낌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아쉬운 게 모유는 물론 그 어릴 때는 이제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 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모유를 접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예. 그 모유를 대신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하면 모유를 대신할 수 있고 그 세포를 건강하게 재생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 맞아요. 우리가 그것을 또 이야기하려고. 우리 양사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오늘 또 우리가 또. 네. 예, 그래서 이 세포는, 이제,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구성하고 있는 최소의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이 하나하나가 완벽한 생명체입니다. 예. 근데 이 생명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이 모여서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네들이 모여서 심장을 만들고 장기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콩팥을 만들고 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에서 세포를 하나 몇 개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콩팥에서 세포를 몇 개를 떼어내요. 간에서 세포를 몇 개를 떼어냈어요. 그리고서 굉장히 혼합되게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러고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 봤더니 심장세포는 심장세포끼리, 간세포는 간세포끼리. 이렇게 자기끼리 이렇게 해서 모여서 있는 것을. 대단하군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세포들이 무엇인가 소통하는 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 해동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양사님, 네. 간이 뭐 아프다, 신장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 들을 적에는 세포가 죽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러면? 세포가 죽었거나 네. 세포가 비록 살아있다고 했을지라도 자기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못한다. 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도 나냐 너냐 셀프냐 난 셀프냐 예,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근무를 쓰는 이 초병이 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을 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총을 아무리 잘 쏴도 의미가 없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세포의 가장 건강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나와 너를 구분할 줄 아느냐고. 명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되고요. 세포가 건강해지려고 그러면은요.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치면 이제 우리 그 센서의 이야기는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 세포 안에는 소위 안주인이 있습니다. 안주인. 안주인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얘기해서 이게 칼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칼륨이라고 얘기하는데 세포의 안주인은 칼륨이에요. 바깥쪽은 우리가 소금 얘기하는 이 나트륨을 바깥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 길을 잘못 찾아서 얘가 이리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이때부터 세포는 극도의 혼란 체계에 빠져버립니다. 주인이 둘이니까. 주인이 둘이고요. 그다음에 소금은 누구를 끌고 다니죠? 소금 짜게 먹으면 뭘로 먹고 싶어요? 물. 예, 그렇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니까 누가 쫓아 들어왔어요? 물이 쫓아 들어오면서 세포가 어떻게 되죠? 팽창이 되니까 몸이 붓고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의 가장 기본 조건은 물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포의 안주인과 바깥주인의 비율이 정확하게 맞아서 우리 몸을 운영을 할 때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소금을 짜게 먹었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오래 가지고 가다라면 모든 문지기, 장에 있는 문지기도 세포에 있는 문지기도 자주 만났던 애가 누구죠? 소금을 자주 만났거든요. 소금을 가장 친한 애로 알고 내 편으로 알고 얘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지게 됐을 때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 비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주인이 되고 이게 바깥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대로의 형태의 음식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먹었을 때 우리 몸도 그와 똑같은 형태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세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요. 이게 영적 건강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적 주인을 잘못 섬기게 되면 엄청난 혼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잘 섬기게 만들려고 그러면 올바르게 길들여져야지. 맞습니다.
엽록소의 주성분이 뭐라고 그랬죠? 마그네슘. 마그네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주성분이면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미네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미네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 엽록소 안에 주성분인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혈관을 확장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심장 기능을 편안하게 순환을 시켜서 각종 신경 안정,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에 뇌 혈관, 막 여러 가지 각종 이것들을 다 좋게 하는데 특히 만성 통증을 없애고 근육이 뭉쳐가는 것을 없애는 가장 핵심 성분이 바로 마그네슘이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드렸느냐면요. 이 마그네슘이 가장 많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엽록소가 가장 많은 식물들은 햇볕이 많은 것보다는 햇빛을 받기가 불리한 곳에서 태양을 열심히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조류에 이 마그네슘, 다시 이야기하면 엽록소가 엄청나게 풍부하게 돼 있고 그 풍부한 이 해조류 안에는 이 엽록소, 다시 말하면 마그네슘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만성 통증을 해결하는데 정말 좋은 재료들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여자분, 남자분 따졌을 때 만성 통증 환자의 대부분은 여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출산. 출산을 하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했던 음식 딱 한 가지를 고르라면 뭘까요? 미역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조상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셨던 분인지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다 연결이 그래서, 되네요. 그렇게. 이 미역국 하나만으로도 혈관 질환, 고혈압, 그 다음에 뭐 뇌경색, 중풍, 그 다음에 만성 통증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분, 그 다음에 피를 만들고 뭐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엽록소의 힘이고 또 그 엽록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해조류이기 때문에 이런 해조류들을 우리가 열심히 드시게 되면 다행이네요. 정말 미역국을 좋을 내가 것 진짜 같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세포 건강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전달드렸는데 이제 제가 그 세포 망가진 센서를 고치고 고쳐서 정보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 전체가 아주 건강한 몸으로 거듭 태어나기 할 수 있는 그런 음식 한번 또 소개시켜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주 예고 조금만 조금만요. 조금만.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죠. 정말 우리 몸의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네랄, 어떤 일들을 하며 그것을 어떻게 보충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갖고서 횟수마다 이야기를 다 중요하네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또 빨리 자리를 이동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음료를 또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여기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재료의 첫 번째는 무입니다. 이 소화를 돕고 우리 몸 안에 독소를 없애는 해독 기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먹거리죠. 요거를 한번 끓이기 좋게, 끓이기 좋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잘라보시고요. 무가 원래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요 무청이죠. 근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 전체 양으로 봤을 때 약 5분의 1 정도를 썼는데요. 그러면 무 하나에 달려있는 무청의 양이 보통 12가닥에서 13가닥 정도 되거든요. 근데 5분의 1 정도 했으면 약 2가닥 정도를 집어넣으면 얘한테 격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는 무와 거진 비슷한 무게. 그러니까 오늘은 무에 5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그 정도 해서.
당근은 그 정도만 이 넣으면 정도. 당근의 양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엉. 우엉은 대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굉장히 길게 자라죠. 굉장히 자라니까 다른 어떤 식재료에 비해서 예. 정말 고속 성장하는 애죠. 아, 저랑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예. 이 안에는 세포를 성장시키는데 매우 뛰어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예. 피도 맑게 만들고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작용. 예, 그다음에 미네랄. 그래서 상당히 구하기 쉬우면서도 아주 좋은 건강 재료다. 맛이 이렇게 없어서 안 먹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버섯이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작죠? 또 아까 당근보다 작죠? 더 작죠. 예, 더 작으니까 이 정도쯤. 예, 이렇게 해서 요거를 썰어서 새송이 버섯은 이렇게 줄기 위주로 쓰는 버섯이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머리 쪽은 없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표고가 대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전체를 하나의 버섯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반개가 들어가서 이것도 반개가 들어가야지 되는데 예, 그냥 요거는 요번에 한 개를 넣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역시 점막을 강화시켜준다든가 우리 몸의 세포를 노화를 방지시켜준다든가 노화 이런 성분. 방지까지. 먹어야겠어요. 신장, 방광, 전립선증에 문제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걸 조금 더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파래는 정말 그 해조류 중에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포를 고치는 엽산 성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식재료 중에 가장 많습니다. 예, 그리고 마그네슘이라든가 철분 성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특히 미생물 중에서도 우두머리 미생물이 좋아하는 그런 먹잇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어넣으셔갖고 이렇게 끓이시면 정보 주스의 핵심은 야채가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다 나니까는 이렇게 주스의 맛이 야채 끓인 물 맛 이래서 맛이 없다, 이제 한마디로. 달콤하거나 그런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맛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맛이 있는 바나나나 이런 것들을 첨가를 해서 먹기 좋게 만들기 할 때 이런 거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몸에 좋더라도 맛이 없으면 잘 안 먹게 되죠. 안 먹어요,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갖고 한 30분 정도, 예. 이제 한 40분 정도 푹 끓여가지고 하면은 주스가 이제 정보 나오죠. 주스가 네. 탄생이라 이거. 당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 여기다가 약간의 간장과 식초를 조금씩만 첨가를 하시면 주스에. 첨가하시면 흡수가 간장의 주스라. 간장을 예. 살짝 주스에 간장. 이렇게 섞어서 드시게 되면 해독 기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지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미네랄은 어떠한 미네랄이든지 이 식초의 도움이 없이는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섞어서 매일마다 한 잔씩 드시게 되면 예. 정말 세포가 건강해집니다. 매일 한 잔씩. 이 표고버섯의 그 은은한 맛이 분명히 느껴지고 우엉을 넣어서 그런지 그 냄새가 우리가 자주 맡았었던 그 차 맞아요. 예, 냄새예요. 아주 어색하진 예. 않으시죠? 네. 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것이 우리 몸을 바꿉니다. 예, 세포를 아주 건강하게. 몸에 네, 좋다니까. 네. 바뀌고 있어요. 네,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는 또 정보 주스를 마시면서 이 세포들에게 엄청난 또 정보를 이어졌는데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소식이 또 어떤 정보가 이어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